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타스만이 호주에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만 2만 대를 넘겼다. 연 판매 목표가 25,000원대인데 사전 계약으로 2만 대를 넘겼으니까 이제 2025년 시작을 준비를 해서 생산량만 잘 받쳐주면 4만 대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좀 높게 잡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고, 픽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엄청난 소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루 문의 건수가 50건 이상이다. 호주에 제일 잘 나가는 픽업이 포드의 레인저인데 이게 63,000대 정도 작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하이럭스인데, 하이럭스도 작년에 61,000대를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잘 팔려봤자 10만 대가 안 나가는 시장에서 사전 계약이 2만 대를 넘겼다고 하면 이건 뭐 처음 출시하는 모델로서는 거의 대박을 일궈낸 거죠. 네. 그리고 아마 판매량만 뒷받침이 되면 4만 대, 5만 대 정도 판매가 돼서 빅3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추세로 보면 국산차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난다. 따라잡힌다. 중국에게 이제는 뭐 추월당해서 기술 속국 되려고 저렇게 자만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국내 유튜브를 비롯해서 리뷰어들이나 기자들 심심치 않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EV3 플랫폼 가지고 고객 속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 지금 출시되어 있고 판매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도 플랫폼에 대해서 시비를 안 겁니다. 이게 어떻게 EGMP야 하면서 분노하는 소비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플랫폼에 대한 거는 제조사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차대만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전기 모터, 그리고 또 전기 모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BSA, 그걸 또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그 전반적인 덩어리가 전기차의 플랫폼을 구성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상하게 그게 아니라니까, 차대라니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난리를 떨었던 그런 엄청난 혼란들이 유튜브에서 있었어요. 다른 오프라인 시장이나 실질적으로 이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유럽에서 이거 EGMP 기반으로 한 전용 전기차고,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아주 가성비가 좋은 거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는 유럽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리고 유럽 올해차를 비롯해서 세계 올해차도 넘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중화 시대를 연 본격적인 모델로서 없어서 못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뭐 요만큼도 지금 없습니다. 그냥 상품성 좋으니까 생산하는 대로 지금 수출하는 물량 맞추느라고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타스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스만도 사실 저도 타스만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으로 타스만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제 취향하고 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기 픽업을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타스만은 좀 사기가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스만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단순히 아주 전통적으로 사실 픽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픽업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그 시장에서의 반응과 절대로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픽업이 그동안 활발하게 판매되었던 북미나 호주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의 시장이거든요. 물론 호주에서도 디자인과 관련해서 아쉬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평가라는 게 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전 계약만 호주의 그 한정적인 시장에서 2만 대, 그것도 처음 시도하는 픽업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문의도 빗발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인 판매는 물론이고 앞으로 타스만이 호주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아마 픽업의 빅3로 급부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또 핵심적인 게, 픽업은 사실 실용성과 또 활용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실용성과 그리고 또 사용성을 좌지우지하는 실내 구성, 편의성,
옵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동급 최강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은 별론데 내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잘 돼 있고, 또 승용 느낌의 승차감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네. 이 국내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아이오닉 6조차도 세계 5회 차에 뽑히면서 해외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9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9 누가 디자인했냐, 저런 디자인을 누가 사냐 하면서 막 진짜 몹쓸 디자인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북미에서 공개되면 5m 살짝 넘는 3열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컨셉으로서는 따라올 차가 현재로서는 그 가격대 없어요. 유일무이하고 유일한 경쟁 모델이 EV9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도 보나마나 북미 5회차 혹은 저는 세계 5회차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기아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계속 발전을 하면서 업계를 지금 리드하고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 큰일 난다라고 걱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난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벗어나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위치를 잘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이제 시작인 발전하는 기업을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렇게 됐다가 큰일 난다라고 깎아내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중국은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을 압살할 것이다, IT 부분에서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또 산업, 소프트웨어, 또 자동차 이런 부분도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따돌려서 전 세계 가장 주목받는 기간 산업의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리나라의 30배에 해당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자원과 관련해서는 비교가 됩니까? 뭐 GDP도 1대1로 과장을 했던 뭘 했던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GDP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매번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곧 따라잡는다.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자원이나 인구수나 뭐 GDP나 그 외 환경적인 요건으로 놓고 보면 진작 따라잡았어야죠. IT를 넘어서 그 외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다 진작에 대한민국을 추월해서 저 멀리 가야 되는데,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따라잡을 거다, 곧 대한민국을 추월할 거다,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적은 인구와 한정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명예에,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돈에 환장하고 명예와 권력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치고 진짜 걱정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난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걸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거 다 대한민국 산업, 대한민국의 자동차, K배터리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에서 나오는 충언입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정말 걱정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무언가를 위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현대기아를 이끄는 정의선 회장은 지금 3년 연속으로 혁신적인 CEO에 선정이 될 만큼 회사를 비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적인 자원과 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또 분단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동차 기업,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산업까지 다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심취해서 우리가 막 트로이 목마 끌고 와가지고 빠른 승리를 자축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까지도 막 끄집어내려서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중국이 다 따라잡혀가지고 이제는 곧 있으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다 휩쓸어서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위기에 빠진 것처럼 위기론을 자꾸 공포를 팔고 위기론을 대두시키는 이러한 시도를 새해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니, 유튜브에서 상품 소개하고 리뷰하고 기사 쓰고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그대로 있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선에서 그쳐야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막 전달을 하려고 하냐, 이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정을 잘 가감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본인들의 입장만 잘 유지를 하셔도 그거는 알 권리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국산차가 타스만처럼 염려를 많이 했는데 막 훌륭한 성과를 호주에서 거둬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폭발적인 관심을, 그러면 막 이것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죠. 미국과 일본 픽업이 지배하고 있는 호주 시장에서 기아가 연 10만 대 시대를 열어서 이제 거침없이 호주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EV3도 지금 이제 2달 남았어요. 유럽 올해차에 선정이 되고 캐스퍼 일렉트릭 EV3 다 세계 올해차 후보로도 선정이 돼 있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논쟁으로 쓸데없이 힘 빼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해외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플랫폼 논쟁 하나도 없이 이 차 진짜 가성비 면으로 진짜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너나 없이 덮어놓고 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장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토3 딱 봐도 EV3하고 상품성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토3가 만약에 헐값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야 그거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EV3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발전하는 추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그리고 또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새해 좀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쨌든 타스만, 제가 디자인 평가가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나 타스만이 담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픽업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훌륭한 승차감과 뛰어난 활용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내부 구조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의 성과를 지금 호주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아가 이제 또 PB5 앞으로 전기차 또 상용 밴 시장을 완전히 갈아엎을,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주는 모델인데, 이게 예정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왔을 때 또 어떠한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끌고 나가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런 좌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선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스만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희가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